자, 그렇다면 병화는 어떤 에너지인가요? 양 중에 양이잖아요, 병화는. 가장 화려하고 감출 줄 모르고 솔직한 거죠. 그리고 십천간 중에 가장 개성이 두드러지고 좌충우돌하는 에너지. 겉으로 확장해가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속이 비고 공허한 에너지가 병화잖아요. 그렇게 강렬한 병화가 반짝반짝한 신금을 만나면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한 기쁨을 만천하에 드러내 자랑한다. 병화랑 신금은 완전히 다른 듯 하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글자들인데, 병화는 양간 중에서도 가장 양기가 치솟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글자잖아요. 근데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하고 속을 잘 감추면서도 음간 중에서 가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낸대잖아요. 신금은 나는 이렇게 잘났으니까 이제 나를 추앙해봐 라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는 굉장히 음적이고 이미 자기를 감추고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났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에너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금이 보석이라고 하면 보석은 땅에 묻혀있는 광물이죠. 이걸 밖으로 캐내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보석이란 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석을 파서 가시광선 밑으로 드러내는 이 작용 자체가 병화가 신금을 보여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 병화라는 빛이 없이는 신금이 혼자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빛이 나지 않는 반짝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병화를 본다는 건 자기 잘난 걸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기운이 되는 거고, 병화 입장에서 신금을 만난다는 건 병화는 아름다움을 쫓는 기운이에요. 본인이 화려하고 밝기 때문에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예쁜 거 없나? 그런 걸 찾아다니거든요. 특히 재성을 본 병화들은 정말 하나같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병화들이에요. 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발견한 행복감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널 보호해줄게. 내가 사람들한테 널 자랑해줄게. 너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알려줄게 하는 이런 만족감, 이런 자존감, 이런 신미한, 이것 봐, 얘 예쁘지? 얘 내 거다? 이러는 위풍당당. 그리고 얘가 내 거잖아요. 내게 생기면 어때요? 뺏길 게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요. 넌 내 거, 누가 갖고 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자존심, 자존감. 물론 둘은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이 서로가 서로를 만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허세, 뭐 뽐낼 게 있으니까 허세도 부리고 한 거겠죠. 병화 자체가 사실 허세의 기운이거든요.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게 병화잖아요.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겠죠. 어떻게든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처럼, 내가 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게 병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반짝반짝한 신금을 만났으니 허세 쩌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네, 정화가 임수를 만났을 때 따뜻하고 세심한 정화가 깊고 고요한 임수를 만나면, 정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세심함. 정화는 누군가 보살피고 기르는 걸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천간 중에서 가장 세심한 에너지예요. 섬세하게 누군가를 보살피고 길러내고 강한 집중력으로 조명해주는 기운, 이런 게 이제 정화라면, 임수는 같은 수 중에서도 개수는 날아가는 수증기의 에너지, 임수는 밑으로 가라앉는 깊은 호수와 같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조합이라면, 이걸 물상적으로 치환을 하면 달이 정화가 되고 호수가 임수가 되는 거죠. 인적 드문 이 깊은 산속 호수 위에 달 하나가 덩그러니 떠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즈넉해요? 달 입장에서는 이 호수가 있다면 자기를 비춰서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호수의 수면을 통해서 자기를 반추하는 영혼의 거울,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이 자기만의 공간 안에 예쁜 달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은밀하고
은근하면서 절제되고 세련된 미가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비밀 친구가 되고 서로를 갈망하는 관계도 되죠.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서로 닿지 못하는 관계. 이 모든 표현들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모든 정임합의 관계가 갈망하는 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정임합의 별명이 뭐냐면 음란지합이에요. 이 정화 임수가 만나면 남자와 여자의 성교를 뜻한다고 해서 뭐 음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와닿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음란지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정임합의 관계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사실 임수보다는 정화가 조금 약한 듯이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 바다 위에 달이 하나 뜬 거죠. 고요하고 초연하고 고즈넉하면서 아름다운 관계예요. 근데 옆에 오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에 강력한 뿌리가 생기면서 정화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서 해수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죠. 해수는 수량이 많고 차가운 온도의 글자인데 오화가 옆에서 계속 정화를 지원하면서 온도를 계속 높이게 되면 이 해수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점점 끓는 점으로 온도가 치솟으면서 부글부글 끓게 될 때, 그때의 작용을 우리는 음란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음란하다의 뜻은 성적인 의미를 떠나서 뭔가 상황 정리가 안 되고 생각과 마음이든 아니면 이 나의 현재 방 상태든 뭔가 제자리에 가지런하게 정돈돼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음란하다고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가 부글부글 끓음으로 해서 화기운에 제압당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음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력한 임수였다고 했을 때 이 임수는 수극화를 하지 못하고 역극되는 상태, 화에 인한 피해를 감안해야 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임합이 될 수 없다. 수가 화에게 피해를 본다. 메마르고 무뚝뚝한 무토가 촉촉한 개수를 만나면 무토, 무뚝뚝, 메마름, 개수, 촉촉, 십천간 중에서 가장 촉촉한 글자, 가장 유연한 글자이고 무토는 가장 유연하지 않은, 융통성이 없는 글자이죠. 그래서 가장 굽히고 펴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가 잘 되는 글자가 개수라면 가장 그게 안 되는 글자가 무토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났을 때는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이 사막의 갈증을 오아시스로 채우는 관계. 그래서 무토의 콧대가 저기 위까지 올라가 있다면 개수는 사실 여기 있는 글자잖아요. 언제나 강약 조절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글자니까. 그런데 얘네 둘이 합을 해서 만나게 되면 서로 절충해서 무토는 이까지 내려오게 되고 개수는 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현실의 바닥에서 조금쯤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가 될 거고, 무토는 이상에 치우쳐 있는 판타지적 상태에서 이렇게 요 정도 현실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물론 이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때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사실적 꿈일 수 있고 개수 입장에서는 꿈 같은 현실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글자들, 가장 이질적인 글자들의 만남이라고 해서 무게합을 무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정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정지합인데,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무토라는 굉장히 근엄한 꼰대 할아버지가 개수라는 굉장히 어린 소녀를 만났다. 십천간 중에 가장 막내가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일방적으로 무토한테 희생을 해야 되는 관계. 이 할아버지가 개수를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방적으로 어쨌든 나한테 충성하라 이런 의도로 제압을 해서 정이 없이 유지되는 관계라고 해서 무정지합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렇게 이질적인 관계의 만남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나 했을 때는, 무토라는 건조한 세계와 개수라는 습한 세계,
전혀 다른 세계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국적이 다른 만남일 수 있고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만남일 수 있고 이상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끼리의 의외의 조합일 수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의외로 결혼을 하더니 굉장히 잘 맞는 커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을 해봐도 무게합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커플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의 결이 굉장히 다른 뭔가 나한테 없는 것들 서로의 결핍을 서로에게 채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질감 그리고 뭐 뜬구름 서로의 이상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좀 뜬구름을 쫓는 느낌일 수 있다. 그리고 타협적이고 융통성이고 시장성이라는 거는 무토 자체를 우리는 사주에서 시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중개잖아요. 토 자체가 이제 중개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인데 특히 무토는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업이라거나 직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무토를 어떤 중개상의 느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이라고 보는데 무토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시장이죠. 뭔가 생산품이 없잖아요. 그냥 땅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무토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이것저것 끌고 오겠죠.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 실생활에 쓰임이 있는 것들,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들을 이것저것 끌어오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장성을 높인다. 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천간합까지 했고요. 다들 명절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10월달이 이제 갑술월이잖아요. 갑술은 뭔가요? 올해가 갑진년인데 갑술은 갑목의 기운이면서 현실적 지지가 충하는 뭔가 큰 변화 아니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이런 기운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전까지는 이렇게 뭔가 어른어른하고 희미하고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는 목기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이 있는 듯 많은 듯한 가을을 잘 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아마 지지로 만나지 않을까 해요. 지지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수로 만나게 되겠죠?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